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 근대 과학혁명, 개용사상, 사회계약론 이런 것들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민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있었던 영국혁명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수업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 청교도 혁명. 영국 혁명은 크게 청교도 혁명과 명예 혁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 혁명부터 살펴보시면 먼저 배경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사회가 변화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에 있던 중세 시대에 있었던 장원의 붕괴로 자영농민층이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주층인 젠트리가 크게 부상합니다. 젠트리가 그 사회 지도층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시민 계급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주층인 젠트리뿐만 아니라 이제 상공업자, 전문직 계층 등 시민 계급이 유력 집단으로 성장을 하고요. 그러면서 종교적으로는 청교도 세력이 크게 확대됩니다. 청교도인 젠트리와 시민 계급의 다수가 의회로 진출을 하면서 왕실의 사치와 부패를 비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개혁의 흐름이 시작이 되는데요. 청교도 혁명의 배경으로는 제임스 1세 그리고 찰스 1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단 전제 정치라는 말이 있는데, 이 어떤 전제 정치를 했는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전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제임스 1세가 왕권 신수설, 우리 기억하죠? 절대왕정에서 나왔던 왕권 신수설을 주장을 하면서 청교도인을 박해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찰스 1세도 이제 전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과세나 의회를 통해서 과세를 하려고 했다가, 이 찰스 1세가 의회가 제청한 권리청원을 받아들입니다. 이 권리청원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의회를 해산하게 되는 거죠. 의회,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권리청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은 폐하의 신민은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이 아니면 세금, 차입금, 기부금 같은 부조금을 내도록 강제당하지 않는다. 세금 맘대로 내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누구도 법에 따르지 않고서는 함부로 구속되지 않는다. 인신구속을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세와 관련된, 그리고 인신구속과 관련된 내용을 의회에서 정식으로 건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회를 해산을 해버려요. 그런데 스코틀랜드와 이걸로 쓸게요. 스코틀랜드와의 전쟁을 위해서 의회를 찰스 1세가 소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쟁 비용이가 당연히 전쟁 비용이다 보니까 이런 세금과 관련된 거일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의회가 과세를 거부합니다. 의회가 과세를 거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왕당파와 의회파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고요. 그게 바로 1642년입니다. 17세기에 들어와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당연히 크롬웰이 이끄는 의회군이 승리하게 되고, 찰스 2세가 처형되면서 왕이 없는 공화정이 수립이 됩니다. 1649년에 되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왕당파의 참패 여기 나와 있죠. 이런 것들도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그렇다면 그 공화정이 공화정이 있고 난 영국은 어떻게 됐을까? 바로 크로멜이 독재 정치를 이끌어갑니다. 스스로 호국경에 취임을 하고 항해법을 제정하고 아일랜드를 정복해 나가면서 아예 청교도에 입각한
금욕주의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거 항해법 하나만 살펴보면은 항해법은 배로 왔다 갔다 할 때 영국에 소속한 배만 영국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도가 갖고 있냐면 여기 아래에 있었던 네덜란드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법을 만들어낸 거고요. 그러면서 독재 정치를 하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찰스 2세가 다시 즉위를 하면서 왕정이 폭고가 돼요. 그러니까 공화정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 이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가 똑같이 전제 정치를 강화해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존에 있던 법을 하나 폐지를 해요. 어떤 법을 폐지를 하냐면 심사법 그리고 인신보호법을 폐지를 합니다. 심사법을 폐지한다는 거는 심사법이 뭐냐면 국교도 말 그대로 영국 성공에 있는 그걸 믿는 국교를 믿는 애들만 관직을 임명을 하는 법인데 얘네들은 가톨릭을 숭상하는 친가톨릭 정책을 실시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기존에 우리 권리청원에서 얘기했던 인신보호에 관한 법률도 그것도 폐지를 해 나가면서 전제 정치를 강화해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회가 이거를 보고 제임스 2세를 축출합니다. 그리고 메리와 윌리엄을 공동왕으로 추대하고 이거를 권리 장전으로 이제 메리와 윌리엄이 승인하면서 자연스럽게 피를 묻히지 않았다라 그래서 명예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임스 2세가 축출이 되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은 제1조 왕은 의회 동의 없이, 그리고 여기도 의회 동의 없이, 의회 동의가 없는 한 하면서 의회를 강조하는 법을 만들고 이거를 왕이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피를 흘리지 않고 나오는 혁명이다. 그래서 명예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결과로 대영 제국이 1707년에 성립이 됩니다. 영국과 스코틀랜드가 합병이 되고, 그리고 그 메리 윌리엄 이후에 조지 1세가 취임을 하는데 이 사람 하노버 왕조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하노버가 독일입니다. 독일. 그 영국에서 이제 그다음 왕 계승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독일 출신의 조지 1세가 취임을 하게 되는 거죠. 영국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떤 말이 들어가느냐, 왕은 군림은 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의회 중심의 입헌 정치가 발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입헌 군주제의 토대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리고 아일랜드 이렇게 나와 있는 유니언 잭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를 하면, 쉽게 얘기하면 순서로 따지면 청교도 혁명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가운데 크로멜이 공화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명예혁명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교도 혁명 같은 경우에는 제임스, 찰스 각각 1세가 문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공화정 때는 어떤 사람들은 등장? 크로멜. 그래서 너무 금욕주의 하다 보니까 명예혁명은 다시 찰스 2세, 제임스 2세가 전제 정치하는 걸, 여기는 찰스 1세를 처형했지만 제임스 2세는 그냥 축출하면서 이제 청원과 권리 장전이 다르게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식의 입헌 군주제가 마련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짧게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미국 혁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